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부산 북항의 밤. 물비린내와 소금기 가득한 바다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가운데 달빛은 끝없이 늘어선 컨테이너들 사이로 불규칙한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몰아치는 바닷바람에 이철수의 낡은 제복이 펄럭입니다. 73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단단한 체격을 유지한 철수는 손전등을 들고 항구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죠. 오늘도 평화롭네. 철수는 중얼거리며 크레인 아래를 지나갑니다. 항구에서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경비원으로만 여겼지만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20살 청년 못지않게 생기가 넘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컨테이너 사이를 비추자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욱 차갑게 느껴집니다. 항구는 내 집이야.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배들의 엔진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30년 넘게 이곳을 지켜온 철수에게 항구의 모든 소리는 익숙한 음악과도 같았죠.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라디오를 꺼내 해양 교통 정보를 듣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들어오는 배들의 소식이 그의 귀에 들려옵니다. 철수의 순찰이 끝나갈 무렵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준호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항구 입구에서 철수의 손자 이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살의 반항적인 대학생인 준호는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할아버지, 그 나이에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이제 그만 쉬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준호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일이 사람을 살게 해. 내가 아직 어려서 그걸 몰라. 그냥 평범한 아저씨였던 할아버지가 이 나이에 항구 순찰이라니 이해가 안 돼요. 준호의 말에 철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불편한 침묵이 흐릅니다. 몇 달 전부터 대학에 들어간 준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리고 있었죠. 밥 먹고 가자. 철수가 말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약속 있어요. 집에 늦게 들어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준호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손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진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은 해외에서 일하느라 오래전부터 준호를 철수에게 맡겼지만 세대 차이는 그들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죠. 철수는 다시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나이가 무색하게 가볍고 조용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단련된 걸음걸이였습니다. 순찰 중에 철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군용 나이프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반사된 금속 표면에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옛날이 떠오르네. 그는 혼잣말하며 나이프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의 과거, 특전사 시절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현실로 돌아왔어요. 지금 그는 그저 항구를 지키는 평범한 순찰원일 뿐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를 지나며 철수는 평소와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30년간의 경험이 그에게 속삭입니다. 오늘 밤은 평소와 다르다고. 그는 손전등을 꼭 쥐고 더욱 경계를 높이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부산 북항은 깊은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컨테이너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순찰을 계속했어요. 발걸음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죠. 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철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깡통이 구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뭐지? 쥐도 아닌데. 철수는 낮게 중얼거리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평소 같았으면 고양이나 바람에 굴러가는 빈 캔 소리라고 여기고 넘어갔을 테지만
오늘 밤엔 뭔가 달랐습니다. 직감이 그를 이끌었죠. 소리는 점점 커졌고 이제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손전등을 끄고 컨테이너 벽에 몸을 숨긴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조용히 해, 사람들 들겠어. 젊은 남성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빼어 상황을 살폈어요. 어둠 속에서 5명가량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문신으로 뒤덮인 팔과 거친 태도로 보아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었죠. 철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가 입이 테이프로 봉해진 채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빨리 처리해. 시간 없어. 문신이 가장 많은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그는 다른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어요. 철수는 그가 강민철이라는 것을,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양아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민철의 부하들이 바닥에 쓰러진 남자를 일으켜 근처의 드럼통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로프를 들고 있었어요. 이 자식, 돈 안 갚으면 바다에 던져버려야지. 민철이 으름장을 놓자 다른 양아치들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지친 노인의 눈빛이었다면 지금은 날카로운 매의 눈처럼 바뀌었죠. 이런 놈들이 항구를 더럽혀. 철수는 이를 악물며 상황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 나이프를 만지작거렸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군인의 본능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철의 부하들은 희생자를 드럼통 옆으로 데려가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마른 체격의 날렵한 몸놀림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희생자의 뒤에 서서 머리를 잡아당겼어요. 형님, 어떻게 할까요? 민철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자 그의 얼굴이 잠시 밝게 드러났어요. 오만한 표정과 잔인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퍼져 있었습니다. 좀 더 고통스럽게, 다른 놈들도 본보기로 삼게. 철수는 더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항구를 순찰하는 것, 이런 범죄를 방치할 수 없었죠. 하지만 5명을 상대하기에는 73살의 나이가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었습니다. 결단의 순간이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나이프를 꺼내 들고 손전등을 다시 켰어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자신의 과거, 특전사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야.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쓰러진 희생자를 향해 다가가는 양아치들의 뒤로 조용히 다가갔어요. 손전등을 꽉 쥐고 나이프를 품에 숨긴 채로. 그의 발걸음은 나이가 무색하게 가볍고 빨랐습니다. 30년 전 특전사 훈련을 받았던 젊은 시절의 몸짓이 되살아났죠. 철수는 양아치들 뒤에 서서 손전등을 켰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모두가 눈을 가리며 놀랐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항구의 고요한 밤을 가르는 그의 질문에 양아치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양아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철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체형의 그는 철수를 위협적으로 바라봤죠. 할아버지, 여긴 위험한 곳입니다. 조용히 지나가세요. 눈 감아드릴게요. 철수는 그저 차갑게 웃었습니다. 곧 그의 표정이 바뀌었고
평소의 순찰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에서는 경험과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마른 체격의 양아치가 다가와 철수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나이든 경비원을 무시하는 경멸감이 서려 있었죠. 할아버지, 조용히 지나가. 눈 감아줄게. 철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손 치우게. 순간 철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양아치의 팔을 잡아 한순간에 꺾었죠. 아! 비명을 지르며 양아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최동팔이라는 이름에 그는 팔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했어요. 다른 양아치들이 놀란 눈으로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이 노인네가 민철이 분노한 목소리로 외치며 철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왔지만 철수는 믿기 힘든 민첩함으로 몸을 틀어 피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민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민철이 분노에 찬 눈으로 철수를 노려봤습니다. 항구는 순식간에 긴장으로 얼어붙었죠. 다들 덤벼. 감히 누구한테. 민철의 외침에 나머지 양아치들이 일제히 철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움직임은 나이가 무색하게 정확하고 날카로웠어요. 마치 수십 년간 전투 훈련을 해온 군인처럼 그는 하나씩 양아치들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한 명의 양아치가 주먹을 휘두르자 철수는 부드럽게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팔을 붙잡아 관절을 압박했죠. 괴로운 비명과 함께 그 양아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또 다른 양아치가 뒤에서 공격하려 했지만 철수는 마치 눈이 뒤에도 달린 것처럼 정확히 상대의 위치를 파악하고 피했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상대의 복부에 정확한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러진 양아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73살의 노인에게 이런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거죠. 철수는 마지막 양아치까지 제압한 뒤 드럼통 옆에 묶여있던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공포에 떨며 철수를 바라봤어요. 살려주세요. 철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이제 안전해. 그는 남자의 로프를 풀어주었습니다. 33살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박상민이라고 했죠. 항구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북한 컨테이너 구역 납치 상황. 빨리 와주세요.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한 철수는 전화를 끊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양아치들은 대부분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강민철만은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넌 그냥 경비원 아냐? 뭐야 이건? 민철의 분노에 찬 질문에 철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항구 지키는 늑대다. 그 말과 함께 철수는 나이프를 꺼내 보였습니다. 손잡이에는 알아볼 수 없는 특수부대 마크가 새겨져 있었어요. 민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가 뭔가를 깨달은 듯 했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15분이 걸렸습니다. 순찰차 3대가 컨테이너 사이로 진입했고 경찰관들이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양아치들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철수 선배님? 한 경찰관이 놀란 눈으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그 경찰관은 김도연이라고 했어요. 특전사 출신 아니십니까? 제가 군대에서 선배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철수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었죠. 1970년대 특전사의 전설, 부산 항구에서 밀수 조직을 소탕했던 영웅의 정체가
옛날 얘기야. 난 이제 그냥 순찰원일 뿐이야. 그렇게 말했지만 주변의 경찰관들과 구출된 박상민의 눈에는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항구 노동자 몇 명이 소란을 듣고 모여들었고 그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어요. 저 할아버지가 그 이철수라고? 특전사 출신이라는데 혼자서 5명을 제압했대. 철수는 경찰의 질문에 차분히 답변한 뒤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상민이 그를 붙잡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 구해주셨어요. 철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항구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그의 말에 박상민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철수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의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철수는 천천히 항구를 걸어 나오며 달빛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그는 이 항구에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가 다시 그를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의 일이 준호에게도 알려질지, 그리고 그것이 손자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며 이튿날 아침 부산 북항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사건은 빠르게 항구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크레인 소리와 컨테이너 옮기는 소음 사이로 노동자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철수는 여느 때와 같이 항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그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졌죠.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철수 아저씨. 박상민이 멀리서 손을 흔들며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정말. 철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내 일을 한 것뿐이니까. 아저씨가 특전사 출신이라면서요? 항구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철수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밝혀지는 것은 원치 않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지고 있었죠.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옛날 일이야. 지금은 그냥 평범한 순찰원일 뿐이지. 하지만 박상민의 눈에는 빛이 돌았습니다. 겸손하시네요. 사람들이 아저씨를 항구의 늑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말에 철수는 놀랐습니다. 30년 전 특전사 시절 동료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었거든요.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항구는 그의 보호가 필요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뜻밖의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철수의 손자 준호였죠. 대학 수업이 있어야 할 시간에 항구로 온 것이 의아했어요. 할아버지.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철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놀라움, 혼란, 그리고 어쩌면 존경심까지. 내 친구들이 할아버지가 항구에서 깡패들을 혼냈다고 말했어요. 정말인가요? 철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순찰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야. 그런데 할아버지가 특전사였다면서요? 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준호의 질문에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컨테이너 사이로 천천히 걸으며 준호를 바라봤어요. 내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 할아버지, 그렇게 대단했다면 왜 숨기셨어요? 저는 항상 할아버지를 그냥 평범한 아저씨라고 생각했는데. 철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였으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할아버지, 왜 그냥 평범한 순찰원으로 살기로 하셨어요? 특전사 출신이라면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철수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이 항구는 나에게 특별해. 내가 지켜야 할 곳이야. 그 말을 끝으로 철수는 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죠. 대신 그는 조용히 철수의 옆에서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할아버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날 저녁 철수와 준호는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항구 노동자 몇 명이 그들을 불러세웠어요. 이철수 아저씨, 잠시만요. 3명의 노동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우리가 어제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항구를 지켜주셔서. 철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항구의 늑대. 이름이 딱 어울리네요. 노동자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가 이 항구에서 존경받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철수도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흘렀죠. 이전의 불편한 침묵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철수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미안함과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넌 아직 어려. 세상을 알아가는 중이지. 그래도 할아버지를 그렇게 판단했던 건. 철수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앞으로 서로 더 알아가면 되는 거야.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자신의 옛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의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았어요. 특전사 시절, 동료들과 함께한 순간들, 그리고 부산 항구에서의 마지막 임무. 그 사진들을 보며 철수는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틀 후 부산 북항은 평소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철수의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를 향한 시선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는 평범한 노인 경비원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는 항구의 늑대, 전설의 특전사였죠. 철수는 여전히 묵묵히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항구 구석구석을 살폈고 노동자들이 건네는 존경의 인사에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이철수 할아버지, 그냥 경비원이 아니었어. 특수부대 출신이라던데 혼자서 5명을 제압했대. 항구의 늑대라고 불렀다잖아, 옛날에. 이런 대화가 항구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쑥스럽게 웃곤 했습니다. 그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별거 아냐. 항구 지킨 것뿐이야. 그의 말과는 달리 노동자들은 그를 영웅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건네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직접 만든 도시락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철수는 이런 관심이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가 대학 친구들과 함께 항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죠. 내 할아버지가 항구에서 깡패들 혼냈다며? 준호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철수가 순찰 중인 모습을 발견한 준호는 친구들과 함께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제 친구들이에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철수는 손자와 그의 친구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의 친구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철수를 바라봤어요. 와, 정말 그 이철수 할아버지세요? 특전사 출신이라면서요? 혼자서 5명을 제압하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준호의 친구들이 열정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철수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옛날 얘기들이야. 그냥 내 일을 한 것뿐이라니까. 준호는 할아버지의 겸손한 태도에 은근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몰랐던 할아버지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강인함 속에 숨겨진 따뜻함, 그리고 겸손함까지. 할아버지,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특전사였다는 거? 준호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였죠. 철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었어. 그냥 내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지. 그래도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손자의 존경을 받는 것은 어색하지만 기분 좋은 일이었죠. 그날 저녁 철수는 평소처럼 항구를 돌며 마지막 순찰을 마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의 일상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항구의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폈고 이상한 점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철수는 문득 불안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중얼거리며 철수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한 감각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노동자들이 모여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철수가 다가가자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철수 아저씨, 이것 좀 보세요. 박상민이 가리킨 곳에는 붉은 스프레이로 쓰여진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철수 기다려라. 내 차례다. 분명 협박이었습니다. 철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메시지를 살폈어요. 그는 바로 누구의 짓인지 알아차렸습니다. 강민철의 형이겠군. 네, 누구요? 강민구. 지역에서 꽤 이름난 폭력 조직 보스야. 노동자들의 얼굴에 걱정이 서렸습니다. 철수는 그들을 안심시키려 했어요. 걱정 마. 경찰에 신고할 테니. 하지만 철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민구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밀수 조직을 소탕할 때 놓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죠. 당시에는 어린 나이였지만 이제는 위험한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가 다시 항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협박 메시지에 대해 들었던 모양이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철수는 손자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괜찮아. 이런 일은 항상 있었어. 하지만 할아버지, 조직 폭력배라면서요?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그래, 이미 했어. 걱정 마. 준호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철수는 그런 손자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전과는 달리 자신을 걱정해주는 준호의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자신의 걱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강민구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준호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의 정도를 축소했습니다. 내가 공부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해.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제 저도 도울 거예요.
할아버지처럼 항구를 지키고 싶어요. 철수는 손자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이전의 반항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책임감 있는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위험한 일은 하면 안 돼. 약속해.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이틀 후 부산 북항은 어두운 기운에 휩싸였습니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항구 전체를 축축하게 적셨고 컨테이너들은 물기를 머금은 채 더욱 무거워 보였어요. 하지만 비보다 더 무거운 것은 항구를 떠도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한 철수는 항구 입구에서 낯선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10명가량의 남자들이 노동자들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몇몇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철수를 내놔. 아니면 항구 다 망가져. 맨 앞에 선 남자가 고함쳤습니다. 나이는 35 정도로 보였고 강민철과 비슷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죠. 강민구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공포에 질린 채 서로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철수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철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민구와 그의 부하들이 일제히 철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너가 그 이철수냐? 내 동생을 감옥에 보낸 늙은이? 민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내 동생은 자신의 행동 때문에 감옥에 간 거야. 나 때문이 아니라. 오호, 말 잘하네. 내 동생이 얼마나 맞았는지 알아? 팔이 부러졌다고. 민구가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는 철수보다 한참 컸고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방해하지 마. 여기는 내가 지키는 곳이야. 그 말에 민구가 크게 웃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혼자서 뭘 어떻게 지켜? 특전사 출신이라고? 너 이제 73이야, 할아버지. 노동자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박상민이 앞으로 나섰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도울게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예상치 못한 지원에 철수는 놀랐습니다. 다른 노동자들도 하나둘 앞으로 나섰어요.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철수 할아버지를 해치려면 우리부터 상대해야 할 거예요. 한 노동자가 말했습니다. 민구는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다 같이 망하고 싶은가 보네. 민구가 부하들에게 눈짓하자 그들은 천천히 노동자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긴장감이 항구 전체에 퍼졌어요.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경찰이야. 민구의 부하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민구는 이를 악물었지만 곧 물러났어요. 오늘은 경고야, 이철수. 다음에는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야. 민구와 그의 부하들은 재빨리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김도연 경찰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철수 선배님?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쉽게 물러가지 않을 거야. 강민구죠? 저희도 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도연이 떠난 후 노동자들이 철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결의가 섞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도울게요. 항구는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박상민의 말에 다른 노동자들도 동의했습니다.
철수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30년 전 그는 혼자서 항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고맙다 모두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 괜찮아요. 우리는 항구 사람들이니까요. 그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였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철수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구라는 사람이 왔었다면서요? 철수는 손자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경찰이 왔어. 할아버지, 혼자 싸우지 마세요. 나도 돕고 싶어요. 준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손자의 변화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손자가 이제는 함께 싸우겠다고 나서다니. 위험해, 돌아가. 철수가 만류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멋지게 살고 싶어요. 저도 이제 이 항구의 일원이에요.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뿌듯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나이프를 꺼내 들었어요. 항구는 내 가족이야. 지켜야지. 그날 오후 철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항구 방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구가 다시 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항구의 지형을 활용한 전략을 짰습니다. 크레인, 컨테이너, 로프 등을 이용해 민구의 부하들을 분산시키고 가두는 계획이었어요. 준호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통신 체계를 구축했죠. 항구 곳곳에 무전기를 배치해 빠르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준호야. 철수가 손자를 칭찬하자 준호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께 배운 거예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항구는 이제 완전히 어둠에 휩싸였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어요. 철수는 항구 입구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그들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많은 인원이었어요. 20명 정도의 남자들이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강민구가 있었고 그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철수, 어디 있어? 나와. 민구의 외침이 항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손에는 나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 강민구. 강민구와 그의 일당이 철수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고 잔인한 미소가 드러났죠. 하지만 철수는 조금도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수십 년 전 특전사 임무를 수행하던 때처럼 침착했어요. 이제 도망칠 곳은 없어, 늙은이. 민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천천히 철수를 둘러쌌죠. 하지만 철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가볍게 신호를 보냈어요. 순간 항구 곳곳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노동자들이 준비하고 있던 위치에서 일제히 손전등을 비춘 것이었죠. 갑작스러운 빛에 민구의 부하들이 눈을 가렸습니다. 뭐야 이게? 민구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항구의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상민이 미리 준비해둔 대로였습니다. 크레인에 걸린 그물이 내려오면서 민구의 부하 5명을 한 번에 덮쳤죠. 으악! 그물에 걸린 양아치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시에 다른 노동자들이 컨테이너 뒤에서 나와 로프와 그물을 던져 더 많은 부하들을 가두기 시작했어요. 철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당황한 민구가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의 부하들은 하나둘씩 제압당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항구의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했어요. 컨테이너 사이의 좁은 통로, 미끄러운 바닥, 어두운 그림자를 이용해 양아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준호도 멀리서 손전등으로 신호를 보내며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흥분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멋져요. 준호의 외침에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민구 앞에는 부하 3명만이 남아 있었어요. 철수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항구에서 깝치지 마. 철수의 말에 민구가 분노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민구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놀라운 민첩함으로 공격을 피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73살의 노인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정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민구의 방망이가 허공을 가를 때 철수는 그의 팔을 붙잡아 관절을 꺾었습니다.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방망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철수는 순간적으로 민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으악! 민구가 바닥에 쓰러졌고 철수는 재빨리 그의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이프를 민구의 목에 들이대며 말했어요. 30년 전에 놓친 건 실수였어. 이번엔 그러지 않을 거야. 민구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깨달은 듯 했어요. 항구의 늑대, 특전사의 전설 이철수. 제발. 민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잠시 나이프를 목에 더 가까이 가져갔다가 천천히 물러났어요. 내 동생처럼 너도 감옥에 가서 반성할 시간을 가져야겠군.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가 계획대로 경찰에 연락한 것이었죠. 철수는 민구를 바닥에 꼼짝 못하게 누른 채 경찰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세 대의 경찰차가 항구로 들어왔고 김도연 경찰관을 비롯한 여러 경찰들이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민구와 그의 부하들은 모두 수갑이 채워졌죠. 대단하십니다. 철수 선배님. 도연이 경외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하셨습니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했어. 그는 노동자들과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박상민이 앞으로 나와 철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목숨 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는 쑥스러운 듯 손을 내밀어 박상민을 일으켰습니다. 다 같이 지킨 거야. 항구는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준호가 달려와 할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할아버지를 오해했던 것. 철수는 손자의 등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서로를 더 잘 알게 됐으니까. 항구에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노동자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을 나눴고 경찰은 민구와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불어왔지만 모두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산의 지역 뉴스에서는 73살 순찰원, 부산 항구 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철수를 인터뷰하려고 항구로 몰려왔지만 그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어요. 그에게는 명예나 칭찬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항구와 가족, 그리고 그가 지켜야 할 사람들. 준호는 학교에서 돌아와 자랑스럽게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신문에 나왔어요. 모두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철수는 쑥스럽게 웃으며 신문을 살펴봤습니다. 기사에는 특전사 출신 노인 순찰원이
폭력 조직으로부터 항구를 지켜냈다는 내용과 함께 항구 노동자들의 용기에 대한 찬사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모두가 할아버지를 영웅으로 생각해요. 준호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영웅이 아니야. 그저 내가 사랑하는 곳을 지킨 것뿐이지. 준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게는 영웅이에요. 앞으로 저도 할아버지처럼 될래요. 철수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넌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준호야. 그날 밤 항구는 평화로운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손전등을 들고 순찰을 돌았지만 이제 그의 걸음에는 더 큰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항구여, 오늘도 평화롭구나. 세 달이 지난 여름날 부산 북항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갈매기들이 맑은 하늘을 가로지르며 날아다녔고 바다는 햇빛에 반짝이며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철수는 여전히 손전등을 들고 항구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주변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죠. 늑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철수 아저씨, 오늘도 건강하시죠? 노동자들이 철수를 발견할 때마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감사가 가득했어요. 철수는 쑥스러운 듯 손을 들어 인사를 받았습니다. 항구, 오늘도 조용하네. 철수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강민구 사건 이후 항구는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워졌어요. 강민구와 그의 부하들은 모두 감옥에 갇혔고 민철도 추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항구에서는 더 이상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할아버지, 멀리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는 대학 수업이 끝나면 항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항구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죠. 준호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철수에게 달려왔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준호가 상자를 열자 작은 칼이 나왔습니다. 철수의 낡은 군용 나이프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새 것이었어요. 제가 모은 돈으로 샀어요. 할아버지처럼 항구 지키는 데 쓰려고요. 철수는 감동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 반항적이고 냉소적이었던 준호는 온데간데였고 이제 책임감 있고 따뜻한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하지만 항구를 지키는 건 칼이 아니라 마음이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가득했어요. 알아요, 할아버지. 나도 항구 지킬게요. 그날 오후 항구에는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주도한 작은 잔치였죠. 그들은 컨테이너 사이의 빈 공간을 청소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했습니다. 음식과 음료도 준비했고 작은 현수막도 걸었어요. 이철수 순찰원 감사패 전달식. 철수는 이 모든 준비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그는 박상민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이게 다 뭐지? 할아버지를 위한 작은 감사 표시예요. 우리 모두가 준비했습니다. 박상민의 말에 철수는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는 항상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왔을 뿐 이런 관심을 받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대단한 거라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철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철수는 진정한 영웅이었으니까요. 잔치가 시작되고 모두가 모였습니다. 항구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심지어 김도연 경찰관을 비롯한 경찰들도 참석했어요. 작은 단상 위에서 항구 관리자가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분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철수 선생님은 30년 넘게 우리 항구를 묵묵히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죠. 모두가 박수를 쳤고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이에 우리는 이철수 순찰원 기념패를 만들어 항구 입구에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항구를 찾는 모든 이들이 이철수 선생님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이죠. 관리자가 천으로 덮인 작은 패를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철수의 모습을 본떠 만든 작은 동상이었어요. 아래에는 항구의 늑대, 이철수 마이너스 용기와 헌신의 상징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지켜주세요. 노동자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철수는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항구는 내 집이고 여러분은 내 가족이니까요. 간결하지만 진심 어린 그의 말에 모두가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으로 할아버지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어요. 할아버지, 진짜 영웅이에요.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항구가 다시 고요해졌을 때 철수와 준호는 바다를 바라보며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빛이 잔잔한 바다 위에 은빛길을 만들어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제가 항구의 역사를 알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야. 특별한 건 이 항구와 여기 있는 사람들이지. 하지만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지금같이 평화롭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준호의 말에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나이프를 꺼내 달빛에 비춰보았어요. 30년의 세월이 새겨진 그 나이프는 이제 더 이상 무기가 아닌 추억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 나이프를 내게 주고 싶구나. 철수가 나이프를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정말요? 하지만 이건 할아버지의 소중한. 이젠 내가 가져야 할 때가 됐어. 항구의 전통을 이어가는 거야. 준호는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나이프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삶과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저도 항구를 지키는 사람이 될게요. 철수는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항구를 함께 지킬 가족과 동료들이 있었으니까요. 항구가 내 집 가족이야. 철수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말을 뒤로하고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항구를 감쌌습니다. 철수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작은 등대처럼 밤바다를 비추었어요. 항구의 늑대, 그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